30대, 40대 시절에는 인간관계가 재산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얕은 관계이더라도 사회적으로 넓은 인간관계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 친구들과 일부러 약속을 잡아 억지로라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60이 넘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그랬던 까닭은 외로웠기 때문이었음을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내가 재산처럼 여겼던 그 많은 인간관계는 대부분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잊고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친구보다 가족과 더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려워지는 걸까요? 그리고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진정 없는 걸까요? 나이 들수록 친구들이 줄어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능적으로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 없이도 풍요롭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서영 할머니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혼자여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좀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들 하죠. 어르신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자랑과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기만의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때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거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반면 다른 분은 편안하게 쉬면서 연금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공통의 화제를 찾기 어렵고 대화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친구 관계가 멀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한 사람이 계속 양보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게 됩니다. 결국 생각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그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몇 명의 친구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친구 수가 줄어드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 수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아름답지 못한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 자신 외에 심지어 가족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시기 질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더 부유한 친구를 만났을 때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친구가 자신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솔직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부자가 된다면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사는 세상이 펼쳐질 것 같지만 이는 꿈에서나 존재하는 일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신이 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만나보거나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장소에 함께 가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비슷한 경제 상황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 관계는 생활 수준의 차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과는 달리 나이가 들면서 가족 건강, 개인적인 취미와 같은 것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것이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삶의 다른 부분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유명한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삶의 진정한 예술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에 맞춰 삶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과 건강은 특히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가족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는 우리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만족감을 주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듯 세월이 흐르면서 주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며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친구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분들은 배우자나 자녀, 손주들과의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할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친구를 만나기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친구가 중요한 보물 같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가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가족은 친구와는 다른 깊은 의미와 역할을 가집니다. 물론 친구와의 깊은 우정도 소중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중요한 행사에만 참석하되 일상에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큰 만족과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게 시간을 분배하는 것은 인생의 많은 단계에서 필요한 조절이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하듯 점차 친구와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도 인생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고 독립적인 일상을 꾸려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여유롭고 즐겁게 생활하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서영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이별한 후 서영 할머니는 마을 꼭대기 언덕 위에 자그마한 오두막을 지어 그곳에서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외롭지 않으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야.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할머니의 집은 비록 작았지만 그곳에서 할머니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오래된 LP판을 들으며 그 시절 유행하던 춤을 추기도 했고 텃밭에서는 온갖 채소와 꽃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특히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읽으며 할머니는 먼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듯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할머니는 마을의 작은 문화재에서 이야기꾼으로 활약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둘러앉아 할머니가 펼치는 신비롭고도 재미난 이야기의 세계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할머니를 행복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현재의 순간을 감사하며 살았고,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일 없이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즐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기대를 거부하며 할머니는 굳이 많은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있을 때 잘하며 사람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즐겼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편의 교훈적인 소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야. 그건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 거지. 고독을 즐기며 감사할 줄 알 때,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너의 마음속에 존재해. 할머니의 삶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을 터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탐구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도 서영 할머니처럼 나이 들어서도 여유롭고 자유로운 영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각 한 끗 차이이지만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혼자가 되는 일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저 혼자가 되었을지라도 남의 눈치를 보고 억지로 친구를 만들지 않으며 혹여나 내가 거절해도 상대와 인연이 끊기더라도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즐기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설렘이 가득한 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활동에 도전해 보는 것은 본인을 더 잘 알아가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함은 주변 환경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힘이 됩니다. 삶이 주는 작은 선물들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며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을 올려줍니다. 살아있음 자체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각자의 삶을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서영의 할머니처럼 혼자인 시간을 감사하며 즐기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풍부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3가지만 그냥 종이에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굳이 속마음을 깊게 나눌 수 있는 친구,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찾는 친구,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문학책 안내 일기를 쓴 안내는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이유가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참다운 친구가 없기 때문이라 하죠. 일기가 자신의 유일한 친구라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마음을 깊게 나눌 수 있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결국 스스로 조건 없이 좋아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와의 온전한 시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힘과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나 자신한테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딱 하나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조건 없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으니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간단히 나 스스로와 진정한 친구가 되어 보세요. 생각이 풍요한 자에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마음이 결핍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자꾸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감사와 함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고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키우면 인간관계에서도 큰 노력 없이 자연스럽고 긍정적이게 변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건강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내면이 튼튼할 때 서로에 대한 필요나 기대가 지나치지 않게 되며 관계를 더욱 자연스럽고 쉽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더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따뜻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햇살 같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